여러분 여기가 지금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분당입니다. 천당밑이라는 분당. 아주 럭셔리 하더라고요. 여기 건물 엄청 좋지 않습니까? 네. 분당에서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여기 공원도 있고요, 녹지도 있고 좋은 건물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분당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 좀 많습니다. 네. 타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신경안정제가 좀 많이 팔립니다. 신경안정제 뭐 하는 약일까요? 신경 안정시키는 약. 엄청 간단하네요. 신경 안정시키는 약. 그러면 신경 안정시키는 약이라는 거는 지금 신경의 안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분당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도시인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안정 안 된 도시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살았던 구 있어요. 저 중랑구하고 동대문구. 거기는 그럼 막 이렇게 신경 안정제가 안 팔릴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거기는 신경 안정제는 많이 안 팔리고 자살도 많이 없는데 타살이 좀 많이 있어요. 타살. 범죄가 엄청 많아요. 운전하다가 눈 마주치잖아요. 막 싸대기 때려버려요. 저 2번이나 맞았어요. 네. 스쿠터 타는 친구한테. 나이도 어린데 저 존댓말 계속 했는데도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한 것 같아요. 뭐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우리의 고등학교만 특목고 가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고졸로 끝낼 겁니까? 특목고만 보내고? 또 대학도 보내야죠. 나 결혼만 하면 끝장날 거야. 결혼하고 끝장나고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인간이 참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어떤 소유나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인간이 행복해하는 때가 관계로 행복해진대요. 관계. 삶이랑 나랑 관계가 좋으냐. 그리고 나 자신과 나의 관계가 좋으냐. 그리고 또 무슨 관계 있을까요? 나와 나.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하고 자기의 소명과의 관계가 좋으냐.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직업 말고요. 직장은 없어도 자기의 길은 있어야 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장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직장이 없는 분 있으시죠? 손 들 필요는 없어요. 손 들 필요는 없지만 직장이 없는 분 있거든요. 근데 직장이 없는 것보다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길이 없는 거. 네. 최고로 슬픈 건 뭘까요? 길도 없고 직장도 없고 완전 슬프죠. 그래서 그 관계의 첫 번째인 자유를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되게 저는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유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딱 2가지 중에 하나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열등감에서 좀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우월감에서 좀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 한 2 종류가 크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되게 괜찮다는 거에서 자유롭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남보다 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자, 나는 이거는 근데 이거 방송에서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손이 나오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어차피 저만 보고 저기는 안 보니까. 나는 좀 열등감이나 상처나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살짝만 들어줘보세요. 좋습니다. 나는 내가 좀 잘난 맛에서 좀 자유롭지 않아서 그게 가끔 불편하다. 그리고 남들도 그걸 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한다라는 분 손 한번 살짝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지금 한 분이 이러셨네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우월할 건 없는 것 같은 분인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드셨습니다.
여러분하고 꼭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성악을 공부했는데요. 학교 다닐 때요. 물론 이제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성악 전공자들이 보통 막 이렇게 베들레헴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맨날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다녀가지고요. 체대다, 쟤는. 음대가 아니다, 쟤는.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걸 못 봤다. 그런데 저는 막 열등감이 이제 어떤 게 이제 그런 그 능력에 대한 열등감 막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생긴 현상이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원래 가진 악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현악기 봐보면, 현악기가 뭐뭐뭐 있나요? 여러분 아시는 거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셔요. 바이올린, 첼로, 기타, 자, 기타. 갑자기 이게 오케스트라에서 갑자기 기타로 가네요. 자, 그러면 오케스트라 안에서 하는 현악기는? 콘트라베이스, 첼로, 바이올린, 뭐 하프 뭐 이렇게 있는데, 비올라. 보통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오케스트라에서 켜는 게 한 4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늘 이렇게 하는 건. 바이올린. 아마 지금 선생님은 그 악기로 비유하면 바이올린, 선생님, 비올라. 선생님, 첼로. 자, 이거 지금 등치로 나누는 겁니다. 자, 지금 등치로 나누는 거지, 뭐, 다른 의미 없습니다. 이거, 다른, 자, 그리고 한 분이 더블 베이스가 계시네요. 자,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상처가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사람은 다 그렇게 악기로 이렇게 딱 태어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날 바이올린이 첼로의 음역을 되게 부러워하면서 자꾸 첼로의 음역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비슷하게 언저리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가 안 날까요? 자연스러운 소리? 그 한마디로? 자, 이렇게. 자, 그냥 얘기할게요. 자, 그냥 얘기합니다. 그냥, 맛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맛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첼로의 음역대도 잘 안 나긴 하지만, 얼추 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난다고요? 이렇게 맛이 안 나고 맛깔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악기를 해서는. 근데 성악도 딱 그렇거든요. 성악도 테너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바리톤이 있고, 베이스. 그 다음에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제 가진 원래 타고난 그게 저는 테너예요. 테너. 근데 알고 보니까 테너 안에도 또 종류가 나뉘는 거예요. 아주 가는 테너가 있고 그걸 레제로 테너라고 하고 그 다음에 테너가 리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핀토라는 좀 이렇게 이런 게 강력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걸 드라마틱이라고 하거든요. 테너인데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음악에 대한 이런 개념 기본도가 없으니까 저는 무조건 크게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안 내려고 하고 어떻게 낸다고요? 크게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게 좋고 화려한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건 성악하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아름답게 연주하는 거랑 매우 유사한데 그러니까 제 숨이 편안하게 이렇게 떨어지기를 전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하게 합니까? 이렇게 맞아요. 정확하게 하시네요.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막 지른다고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영업할 때 막 이렇게 내 숨이 편안하게 떨어지기를 기다려주지 않고 막 이렇게 행위를 질러버리는 거예요. 영업도 이렇게 지르고 아니면 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도 이렇게 좀 이렇게 참아주지 않고 이렇게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이랬습니다. 항상, 원숭이 똥구멍,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 전문 용어로 훅가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음악대학에서 선생님이 처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크게 하려고 하지 마라.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름답게 살라고 해라. 네. 크게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살려고 해라. 그냥 바이올린 안에서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게 그게 아름다운 소리다. 그게 그란디 보체, 이태리 말인데요. 그 그란디는 그랜드라는 뜻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그랜드 피아노? 그랜드, 위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보체는 이제 보이스. 위대한 소리라는 건 큰 소리가 아니다. 위대한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관점을 모르니까 이제 무조건 크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랑 안 맞는데.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입 크게 웃으셔야 예쁜데 자꾸 누가 입 크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평생 사는 게. 네. 전에 함께 살았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키가 178 정도였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걷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 걸어? 그랬더니, 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친구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신발장 정리를 하는데 알았어요. 신발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신발이? 키높이가 아니라 키높이 살 돈이 없으니까 신발 안에요. 이렇게 목이 이만큼 올라온 신발을 신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한 요 정도를 이렇게 뭘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한 요만큼을.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183, 184로 보였었거든요. 근데 요만큼을 넣고 이걸 계속 신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자세와 폼이 안 나오는 거죠. 커 보이는데 자세와 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처음에는 키 커 보이고 저 사람이 대단하게 말 잘하는 것처럼 막 하는데 나중에는 저 사람하고 말하는 느낌이 좀 뭔가, 좀 그런 거죠.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영업을 할 때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그게 깔창에 뭘 놓고 다니네? 자꾸 있는 척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이대 나온 여자예요. 어디 나오셨어요? 저요? 똥배 나온 여자예요. 그래도 저 뭐 나왔어요. 이런 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그런 거. 그게 보기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건요. 그냥 자기로서 얘기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좀 모지라도 자기로서 얘기하는 게 그게 그란디 보체입니다. 네. 너무 열등감 다 해결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이게 조금 고쳐지진 않네요. 네. 저는 고쳐지고 싶습니다. 전 너무 열등해요. 아버지가 요트가 2채밖에 없네요. 이제 한 채 더 살라고 그랬는데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금이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저번에 전용기 사느라고 써버렸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 많다고 싫어하거나 돈 없다고 싫어하지 않아요. 네. 이쁘다고 싫어하거나 안 이쁘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면 이쁘다고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자를 싫어하는 거고 나 안 예쁘니까 나를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 돈이 많아서 날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싫어하는 거고 나 돈이 없어서 나를 무시할 거야 라는 사람만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일 먼저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잘나도 이젠 안 예뻐 보이고 못나면 못난 대로 안 예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안에 되게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네. 한 번에 탁 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자꾸 들어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되게 비슷하게 닮으셨잖아요. 네. 쌍둥이시죠? 네. 그러면은 선생님은 그런 뭐 이렇게
입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우리 쌍둥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얼핏 보기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열등감은 혹시 없으셨어요? 저는 이 큰 거로 열등감 느낀 적은 없고요. 네, 어렸을 때는 비슷하게, 항상 제가 하던 말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싫어한다면 항상 레퍼토리, 내가 키 작고 못생기고 공부 못하는 거 싫어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그렇게 때가 있었어요.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말도 그렇게 하고, 내가 만약에 제 친구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였다면 그 상황에서 절대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걔는 키 크고 이쁘고 부자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 입만 그렇게 안 들어간 생각했었고. 거고 다른 건 똑같네요. 네. 입은 빠지고 다른 건 똑같고. 네. 근데 왜 입에 대한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더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다른 거 보니까 이렇게 빠져. 그래서 그렇게 한 언제까지 이렇게 좀 지속되신 것 같으세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거에 굉장히 시달렸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외모 컴플렉스나 이제 나에게는 매력이 없다.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히 나를 알게 되면 도망갈 것이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결혼 전까지는 그 생각에 시달렸었고요. 지금은 이제 동생이랑 좀 비슷한데 실력에 대한 예, 컴플렉스와 그리고 이제 저 자신 자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건 뭐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제가 모르던 생소한 단어를 찾게 됐다. 그럼 발음 기호를 읽고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가 그 제가 찾은 그 발음을 딴 사람이 발음해주거나 외국인이 발음할 때 이 발음이 맞았던 거구나 이렇게 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이나 제가 생각했던 말을 피력하지 못했어요. 그거 자체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다 낫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면 더 나아지시면 소리가 더 이렇게 탁 느낌이 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저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전 어렸을 적부터 엄청 의기소침했잖아요. 저번 주에 자살하려고 했어요. 저 이거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쭈삣쭈삣한 사람은 행동도 쭈삣쭈삣해요. 왜냐면 사람의 사고 자체가 그러니까 얼굴이잖아요. 얼이 담긴 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꼴 형체 안에 담겨 있는데 이 얼이 이상해지면 꼴도 영향을 받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향 안 받겠지만 당연히 영향 받죠.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소극적으로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친구들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에 제가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근본적 두려움. 1970년도에 캐나다에 있는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대요. 사람들은 언제 공포를 느끼나? 언제 느낄 것 같으세요? 1위부터 4위. 그 중에서 하나 맞추신 분은 정말, 퍼플이 사장님, 이거 계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자, 보세요. 지금 의기소침하니까, 네, 이거. 저 쌍놈 새끼, 진짜, 나 진짜. 사전에 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 나 그냥, 나 진짜 계란, 진짜. 근데 만약에 이제 정말 주겠다는 얼이 있으면, 네, 드립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네, 이렇게 하잖아요. 다 마음이거든요. 자, 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연합니다. 씨. 안 좋아, 씨. 자, 계란 하나 주세요. 자, 이거 약속하셨어요. 이제 방송에서. 자, 1위부터 4위 맞히는 분께는 후프리 계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1위부터 4위 중에 하나 맞히실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낯선 상황? 땡! 죽음. 땡! 어두운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일단 맞추셨네요. 자, 다른 건 이제 하지 마세요. 계란 계속 먹으면 빵구 냄새 안 좋아요. 자, 계란 계속 먹으면. 다른 분요? 대중 앞에 섰을 때 오! 선생님. 아닐까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해놨는데. 자, 저기 노란 자는 나눠주세요. 노란 자는 자 흰자만 잡수시고. 많은 대중 앞에서 나에게 집중된 시선이 있었을 때와 높은 곳에 서 있었을 때. 계란 2판 받으려고 그래요. 계란 2판. 오케이. 자, 높은 곳에 있을 때. 마지막 하나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이 4번의 공포를 느끼는데 깊은 물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물안경 끼고 이렇게 막 했는데 좋다가 보니까 너무 막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순간 이게 깊숙하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몸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서? 이렇게 확 겁을 먹고요. 갑자기 몸이 긴장이 들어가면서 물을 먹어요. 네. 깊은 물 들어갔을 때, 높은 곳에 있을 때,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도 공포를 느낀답니다. 아주 어두운 곳에서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막 갇혀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왜 적으시는 거예요? 남자친구 넣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 아주 극심한 곳에 넣어버려야지. 나 진짜 이 새끼 완전 넣어버려야지. 나 진짜 극심한 공포로 몰아버려야지. 나 진짜. 자, 이런 거 적지 마세요. 공포스러워요, 선생님. 자. 그리고 마지막이 대중연설할 때가 제일 공포를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남 앞에 나와서 말한다는 게. 근데 남 앞에 나와서 사실은 말하는 게 공포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 사람 앞에 나와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 근데 더 어려운 건 진실한 자기를 얘기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화장 지우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 오실 때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이 더 옷을 화려하게 입으시고 더 메이크업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광주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엄청 막 신부 화장 하시고 오셨는데, 자 보세요. 화장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화장하고 남 앞에 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게 어렵다고요? 완전히 다 지우고 누구 앞에 서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지우고 누구 앞에 딱 서는 거. 네,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자기 모습으로. 사실 그게 어려워서 남 앞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막 화장을 하려고 남 앞에서 저희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세상 살다가 보면. 영업을 할 때도 그런 거고, 결혼 생활도 그런 거예요. 네. 아이 나가지고 학부모 회의 갈 때도 빨리 그걸 막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막 이렇게 잘 화장을 해야지. 그래서 잘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러니까 그때부터 몸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연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화장 집에 들어오면서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딱 텐션하고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아씨 막 이렇게 아씨 완전 힘들어. 그년 남편 잘 만나가지고 진짜 진짜 학교 다닐 때 맨날 담배 피던 년이 그냥 나 완전 짜증나. 걔 진짜 그랬잖아 여보. 나 진짜 걔 막 엄청 담배 피고 막 난리 났었다니까. 막 저기 좌태를 2번이나 했어. 근데 걔 지금 막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막 그 빌딩 지었더라고. 이러면서 여기서는 이게 쫙 풀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선 안녕하세요. 네. 똥배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 집에 가서는 이렇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두타 앞에서 안내해 주시던 그 여성분처럼 이렇게 스커트 이렇게 빽 이렇게 못에 빽 있는 거 이거 입고 막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그냥 지금 저 옆에서 이렇게 좀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막 너무 훌륭하셔. 그래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시간이 다 돼서 내려오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냥 뒤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내려오면서 쌍다리야 보세요. 마음의 코르셋을 한 3장 남 앞에서 이렇게 입고 있다가 자기 혼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걸 이렇게 빡 찢어지면서 전혀 질서롭지 않고 그런 그 목소리가 턱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남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남 앞에서 얘기하는 거나 이제 그런 걸로 앞으로 이제 최소한 6개월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걸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자유로운 게 좋은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유로울 때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예뻐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세요. 그건 1차적 아름다움이에요. 예? 이렇게 딱 이렇게 정용화된 거 막 이렇게 딱 이렇게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움은 꼴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얼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혼. 그 혼의 아름다움이 이제 있어야 그게 얼짱인 거예요. 자, 얼짱은 그러니까 무슨 짱이에요? 얼의 짱이에요. 혼이 멋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얼짱은 진짜로는 무슨 짱이에요? 꼴짱, 맞아요. 꼴짱. 프레임이 좋다는 거예요. 프레임. 근데 프레임은 한번 저희가 받아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프레임. 왁구를 이미 받아버렸는데. 예? 그 이 왁구를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얼을 손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꼴은 뭐가 되냐면 전문 용어로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캐릭터. 삶은 하나의 연극과 같은 건데 자기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서 최대한 자유롭고 멋지게 살아가세요. 그게 여러분이 삶의 캐릭터로 남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일정한 어떤 폼 안에 자기를 넣으려고 한다고요. 자기를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막 여기도 턱을 더 깎아야 되겠는 거야. 나 턱 깎아야 되겠어. 나 진짜 완전 깎아야지. 나 진짜. 턱을 깎았는데 또 눈을 또 좀 해야 되겠어. 나 눈도 해야지. 나 코가 좀 그러네. 코도 해야지. 그러면 이제 끝날까요? 또 바꾸고 싶을까요? 또 바꾸고 싶어. 나 얼굴은 완벽한데 몸이 그린 벨트로 묶여 있어. 이게 완전히 지금 규제가 묶여 있어. 지금 개발이 안 돼. 지금. 예? 막 지금 에버랜드야. 막 장난이 심해요. 지금 막. 예? 그럼 이제 몸매를 또 어떻게 또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얼굴하고 몸매하고 정말 해놨더니 나 진짜 맨날 얼굴하고 몸은 했는데 맨날 지하철 타고 댕겨. 나 진짜 승용차 타고 싶어. 나 진짜. 그렇게 하면 이제 바꿔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그리고 희한하게요. 이미 바뀐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쁜 거는 한 가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예. 저희가 외모를 방치해서는 안 되죠. 몸을 방치해서는 안 되죠. 민폐가 심하거든요. 사람들의 눈을 썩게 할 수도 있어요. 예. 남편이 엄청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관리해야 될 문제지 중심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너무 그거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고쳐도 그게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 강의 듣고요. 이제 쉬는 시간 할 때 한번 이렇게 차분하게 좀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식으로 좀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이번에 혹시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데 나는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술을 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면. 네. 그렇지만 이 수술을 하고도 자유가 안 오고 또다시 더 강력한 목마름이 올 것 같으면 그러면 사실은 잠깐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갑자기 저지르지 마시고요. 두 분이 결정하셨죠? 얼굴 보면서 하지마 이년아. 너 그거 하려고 그랬잖아.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사람이 안 왔어요. 네? 와야 될 사람이 안 왔어요. 와야 될 사람? 근데 손을 왜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사귀시는 건 아니죠? 아니 사귀도 괜찮긴 하는데요. 네,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서 자유로워지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부자에서 자유로워지면요 어린아이처럼 돼요. 그리고 세상 최고의 쉽은 프렌즈십인데 프렌즈십, 친구 관계의 핵심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영업을 해도 잘 되는 거죠. 그분은 결혼 생활을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처럼 잘 지내거든요. 그분은 직장 생활을 해도 잘 돼요. 왜냐하면 친구처럼 잘 지내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이렇게 얼어가지고 이렇게 딱 눈치를 엄청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계속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한테 한국말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씨, 나 참. 사실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은 사실 두 자매의 입에다가 별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주 좋은 예잖아요. 쌍둥이에요. 입 크기가 거의 똑같아요. 네? 그렇죠? 맞춰볼까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데 한 분은 내 마음에서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게 걸림돌이에요. 근데 한 분은 난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난 그건 또 없어요. 이런 거하고 삶은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내 인생에 이렇게 두 자리가 있는데 나한테 그거 관심 있는 나하고 그 관심 없는 나하고 이제 삶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완전. 네. 여러분 차 한잔 하면서 진짜 내가 어떤 게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지 내가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차 한잔 하시죠. 네.